글로벌 안보와 에너지 공급망을 비롯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중동의 안정과 평화가 회복되기를 바란다는 데 뜻을 함께하였습니다. Singapore is studying the potential of nuclear energy as part of our longer-term energy mix. 인식하고 있고 지난 연휴 기간 이재명 대통령이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했습니다. 두 나라는 FTA 개선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고 또 인공지능 같은 첨단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자, 한 싱가포르 정상회담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네, 대담 이어갑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외교 행보, 최원기 국립외교원 인도태평양연구부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봅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싱가포르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 영상부터 보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총 두 가지를 좀 했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향기 높은 난초를 제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It's a very significant part that I think because it's your festival of Southeast Asia. It also comes soon after our two governments have elevated our relationship to a strategic partnership. And your visit is an opportunity to add depth and concreteness to that strategic partnership. 제가 오래전 성남시장으로 일할 때부터 이 싱가포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이 있었는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이 싱가포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많이 배워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점, 또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공직사회의 정념성, 역량이 참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네, 올해 세 번째 정상외교는 싱가포르 국빈 방문으로 시작된 아세안 동남아 쪽 순방입니다. 네. 아세안 정상회의 때 CSP 비전을 밝히기도 했었고요. 2029년에는 또 우리나라에서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번 순방의 의미부터 짚어주실까요? 올해 들어서 이제 세 번째 예. 해외 순방인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대 외교에서 이 정상 외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정상 간에 포괄적으로 합의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그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라든지 이제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특히 지금 지정학적으로도 굉장히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공급망 불안정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AI부터 해가지고 지금 새로운 기술이 또 나오는데 이걸 또 선점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정상 외교를 통해서 이 경제적인 그다음에 외교적인 활로를 모색한다는 게 의미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그 아세안 이 싱가포르 방문 그다음에 이어서 필리핀 방문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아세안 외교의 이제 일종의 스타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아시다시피 아세안은 지금 우리 한국에는 제일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금 무역량으로 따지면 중국의 다음으로 2위고 아세안 지금 이제 11개국이죠. 네. 동팀으로까지 합쳐서.
그다음에 이제 그 무역 흑자로 따지면 아세안이 제일 많습니다. 예. 미국, 일본보다 많습니다. 그다음 우리 국민들이 저기 여름에 휴가를 어디를 제일 많이 가요? 베트남에 다낭을 많이 가잖아요. 네. 그 베트남부터 해서 뭐 필리핀, 태국 많이 가고. 그다음에 외교적으로도 매년 10월 말 11월 달에 보면 그 아세안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보면 18개국 그 미국 뭐 지금 최근에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안 오는데 원래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정상들이 다 오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세안이 외교적으로도 약속이긴 하지만 이제 그 일종의 그 이 소집 컨비닝 파워가 네. 있는 건데 그런 면에서 이제 아세안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제가 그 저기 순방국 그 결정하는데 참여하진 않았지만은 싱가포르를 제일 먼저 이 순방국으로 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싱가포르이 아세안 국가 중에서 굉장히 그 작은 나라이긴 하지만 영양가가 있는 나라입니다. 예. 싱가포르 인구가 그 말레이시아 옆에 붙어 있는 작은 섬이잖아요. 네. 근데 인구가 이제 한 뭐 600만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제 동남아의 붉은 작은 점, 네. 이 small red dot 뭐 in Southeast Asia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그 규모나 이 경제적인 위치에 비해서 굉장히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네. 특히 아세안에서는 싱가포르 일종의 그 이 intellectual leader,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뭐 이런 걸 하거든요. 예. 그래서 싱가포르이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거고 또 경제적으로 싱가포르이 1인당 GDP가 지금 거의 8만 9천 달러, 한 9만 달러 되고요. 네. 그다음에 싱가포르는 이제 자유항입니다. GDP 한 2배 반, 한 그 9천억 달러 되는데 무역 중개항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네. 아세안 전체도 중요하지만 이제 먼저 싱가포르 스타트로 해서 그렇게 시작을 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모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순방인데 이번 싱가포르에서 난초 명명식, 난초에 이름을 붙이는 그 행사도 이색적이었고요. 또 대통령과 총리 각각 정상회담을 한 것도 눈여겨봤었는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예, 이게 이제 외교적으로 얘기하면 이 싱가포르는 대통령도 중요하고 총리도 중요한데 네. 이제 우리 국내 방송이니까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 대통령은 굉장히 상징적인 존재예요. 상징적인 존재고 실제 정책을 집행하고 입안하는 건 총리입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제 저렇게 이제 외국 정상에 왔을 때 그 대통령이 나서서 이제 의전을 하고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외교적인 굿 제스처죠. 굿윌. 네. 특히 이 현대 외교에서는 그 정상 간에 이 개인적인 친분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네.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싱가포르의 상징적인 국가 수반인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우리 대통령한테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름을 명명한 난초를 주고 예. 굉장히 호의를 베푼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제스처라고 보고 그 자체는 이제 어떻게 보면 외교적인 일종의 리추얼, 의전이고 중요한 건 이제 저기 이 로렌스 웡 총리도 이제 만나셨는데 네. 거기서 이제 실질적인 얘기를 하신 거죠. 뭐 네. MOU라든지 외교적인 협력이라든지 이제 그런 게 더 중요하겠죠.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 이후에 공동 언론 발표문을 가졌습니다. 화면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With greater emphasis on supply chain resilience, digital trade, and the green transition. And so President Yi and I agreed to upgrade our FTA. Singapore is studying the potential of nuclear energy as part of our longer-term energy mix. And we hope to learn from Korea's expertise and experience.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또 다른 도전을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양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수교 50년을 계기로 격상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양국 간의 협력을 더욱 심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양국 관계 발전을 견인해온 경제 분야 연계를 더욱 공고하게 하는 한편으로 인공지능 등 미래 첨단 분야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국방, 안보 분야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양국이 FTA 개선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 싱가포르와는 지금까지 FTA는 어땠고 어떤 방향으로 진척되는 건가요? 싱가포르는 이미 우리나라하고 FTA를 한 지가 이제 오래됐습니다. 네. 사실은 아세안 국가들하고 우리가 대부분 나라들하고 FTA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아세안 지금은 11개국인데 아세안이 이제 10개국 동남아 국가 연합이지 않습니까? 예. 명목적으로는 공동 시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동남아 국가들은 대부분 지금은 이제 많이 발전을 했지만 한 15년, 20년 전만 해도 일단 농업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농업은 우리도 그렇지만 국내 정치적으로 이제 민감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민감한 건 다 빼놓고 이제 이 FTA를 했어요. 동남아하고 FTA를 한 게 이제 그런 형태인데, 그러니까 이 상호 민감하게 여기는 부분은 빼고 시장을 개방하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무역 자유화 비율이 낮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이 상황이 좀 많이 달라졌잖아요. 네. 뭐 지금 공급망, 그다음에 핵심 광물부터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기존에 있는 이 자유무역 협정을 좀 더 좀 개정을 해서 네.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공통적으로 부닥치고 있는 경제적인 그런 도전 과제를 싱가포르는 우리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상호 보완성도 높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제 규모로 따지면 싱가포르는 우리에 비해서 굉장히 작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통령이 먼저 가서 싱가포르하고 그렇게 경제적으로 서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FTA를 개정을 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MOU 있지 않습니까? 뭐 AI, 디지털, 우주 이런 부분. 싱가포르는 고맙죠. 그런데 우리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싱가포르이 어떻게 보면 아세안 시장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관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상호 이익이 지금 맞았다고 이제 보는 거고 보통 정상 이제께서 해외 순방을 할 때 보면 그 중요한 분야들이 있어요. 외교, 국방, 그다음에 국방 안보, 그다음에 경제, 사회문화, 인적 교류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이번에 아마 이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경제 분야, 공급망, AI, 디지털, 우주 뭐 이런 부분 가장 중요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외교적으로 싱가포르의 아세안에서 굉장히 감초 같은 굉장히 속된 표현을 하면 영양가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 국민들이 싱가포르 또 많이 가졌습니까? 네. 또 싱가포르 사람들도 특히 겨울에 네. 한국 방문하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여러모로 정상께서 가셔가지고 그렇게 포괄적으로 합의를 하고 예. 뭐 MOU라고 하는 게 강제성은 없어요. 구속력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자체가 좋은 출발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사고 이제 이익이 맞는 부분은 이제 진전이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말씀하신 부분 AI, 디지털, 과학기술 같은 이런 미래 산업 분야에서 MOU가 체결이 됐고 그리고 이번에 눈여겨볼 게 5조 원 규모의 원전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SMR이라 그러죠. 네. 소형 모듈. 우리가 이제 일종의 SMR 수출 강국인데 네.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지금 AI 그다음에 디지털 이런 쪽으로 좀 이 경쟁력을 높이려고 하니까 전기가 많이 필요해요. 예. 이게 뭐 데이터 센터부터 해가지고 지금 21세기 AI 시대의 디지털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전력, 네. 파워 그리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한국이 굉장히 굉장히 편한 일종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거죠. 까다로운 조건이 붙는 것도 아니고. 네. 그다음에 우리 소형 원자로 SMR 같은 경우는 가격 경쟁력이나 이런 게 굉장히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서로 이익이 맞는 거고. 네.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싱가포르 쪽에서 우리보다 더 일종의 좀 데스핏 할 거예요. 네. 더 협력하기를 원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그 자체는 작은 나라지만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싱가포르 1인당 GDP가 지금 89,000달러입니다. 그 다음에 이 동남아에서 지금 뭐 홍콩이 이제 중국으로 들어간 다음에 금융 기업들이 많이 싱가포르로 옮겼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금융이라고 하는 건 디지털
기술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래서 굉장히 그 잠재력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싱가포르 자체는 시장이 작지만 싱가포르하고 같이 그걸 발판으로 해서 동남아 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싱가포르이 뭐 영국이나 미국 선진국하고 연계가 잘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제 소위 얘기하는 경제 영토 확장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건 우리한테 이제 숙제인 거죠. 여기서 뭐 싱가포르하고 무슨 MOU를 맺고 합의를 했다고 해서 무슨 뭐 갑자기 뭐가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문제는 이제 이게 이 시작으로서 스타트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지역 사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아무래도 에너지라든지 공급망 안정 뭐 이런 부분 논의했을까요? 지금 중동 그 이란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일단 지금 저기 호르무즈 해협 봉쇄됐고 유가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싱가포르나 한국이나 같은 위치에 처지해 있습니다. 에너지 수입국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 국제 그 공급망 이게 지금 엄청나게 이 유동성이 좀 커졌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싱가포르하고 우리하고 지금 같은 처지이기 때문에 영어로 이제 얘기하면 이 like-minded. 그러니까 이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도 지향하는 바가 비슷하긴 하지만 경제적으로도 이 국제 이 경제 구조 시스템에서 싱가포르하고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싱가포르도 이 무역이 굉장히 중요하고 에너지 수입하는 거고 수출이 중요하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일종의 이 중개 항이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을 많이 하는데. 근데 하여튼 국제 무역의 이 개방성이라든지 유지 이런 데서 이제 이해관계가 같기 때문에 싱가포르하고 같이 이제 협의를 해서 또 싱가포르 보면 그 작은 나라긴 하지만 그 뉴욕의 유엔에 가보시면 싱가포르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싱가포르는 자체 그 이 체중보다 더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더 큰 역할을 하는. 왜냐하면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야지 또 이렇게 또 살 수 있다고 또 그런 게 있어요. 싱가포르 외교관들 만나보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영향가가 있습니다. 좀 속된 표현을 하면.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도 싱가포르를 잘 이렇게 협력을 해서 활용을 하고 같이 국제 무대에 뭐 문제 제기를 한다든지 어떤 그 굉장히 건설적인 예를 들어서 뭐 공급망이나 제조 공급망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아이디어를 낸다든가 그다음에 아세안에 또 싱가포르이 꿰돌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싱가포르하고 뭔가 같이 도모한다는 건 의미가 있는 거죠. 다양한 미래지향적인 논의가 됐는데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기업과 대학 그리고 스타트업까지 함께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현장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 양국은 제한된 국토와 자원의 한계를 사람과 기술의 힘으로 극복하며 끊임없는 혁신으로 번영을 일구어낸 공통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혁신의 DNA를 AI 산업으로 확장해서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지평을 함께 열어가야 할 때입니다. 먼저 2030년까지 싱가포르의 3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모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는 양국 인공지능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하고 혁신을 중심으로 한 공동 성장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주된 동력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싱가포르의 동반 성장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 인공지능 산업의 흐름을 선도하는 인공지능 대항해 시대를 열어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양국이 공동 개최한 AI 커넥트 서밋에 참석한 모습이었는데 대통령의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뭐 AI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AI가 어떻게 보면 이 향후의 이 경제적인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기술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마다 지금 AI 관련 산업을 육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네. 근데 AI라고 하는 게 그 굉장히 그 기반 산업이 있어야 돼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력, 디지털, 반도체, 네. 그다음에 이 인력, 이 뛰어난 두뇌 이제 이런 게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도 굉장히 지금 미국이나 이제 중국이 앞서 나가고 있는데 네. 우리도 굉장히 그 경쟁력이 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조금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을 싱가포르에서 좀 채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싱가포르이 이 국제경 이 무역의 동아시아에서는 허브이기 때문에 네. 싱가포르에 이제 자본도 보이고 기술 인력도 보이고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싱가포르에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한다는 게 싱가포르에 모든 걸 맡긴다기보다는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해서 좀 더 우리의 그 AI 기술력을 좀 제고하기 위한 네. 그런 그 해외 기반을 구축한다. 저는 이런 의미로 이제 봅니다. 왜냐하면 싱가포르 그 자체는 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나라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싱가포르만 목표로 한 게 아니에요.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해서 아세안 시장, 그 다음에 이 주요 싱가포르와 연계를 네트워크를 맺고 있는 그런 그 주요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 중요하지 않습니까? 글로벌 기업들이 싱가포르에 다 들어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런 차원에서 중요한 일종의 그 이 링키지, 산업 링키지 이런 걸 좀 확보하려는 네. 그런 노력의 일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회담 결과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동맹의 현대화의 방점이 찍힌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통 산업 중심에서 첨단 전략 산업으로 이게 전환이 되는 분기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저 사회자께서 하신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근데 싱가포르하고 우리하고 동맹은 아닙니다. 싱가포르는 비동맹이에요. 네. 싱가포르는 미국하고도 가깝고 중국하고도 가까운데 누구하고도 동맹은 안 맺어요. 네. 싱가포르의 외교 모토가 뭐냐면 모든 나라와 친구가 되자. 누구도 어떤 나라도 적을 만들지 말자 이거거든요. 이게 이제 싱가포르의 일종의 외교인데, 그러니까 이제 동맹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조금 과도한 것이고, 굉장히 like-minded, 유사 입장 국가, 이해관계를 같이,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외교적인 이해관계도 갖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방이죠. 작은 네. 나라지만은. 예. 네, 이렇게 순방을 하게 되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에서 동포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싱가포르에 있는 재외 동포들에게도 특별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화면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싱가포르 동포사회는 모국의 독립을 위해 함께 투쟁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싱가포르는 부족한 천연 자원을 인적 자원으로 극복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서로에게 가장 이상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동포 여러분들이 서 계십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열정과 역량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싱가포르 산인사회가 대한민국의 소중한 인적 자원이자 민간 외교관으로서 양국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역할을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재외 동포를 만난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싱가포르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한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필리핀으로 향합니다. 화면으로 주요 일정 보시겠습니다. 자, 필리핀에 국빈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 그리고 국빈 만찬을 하고 한 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석하게 됩니다. 자, 교수님, 내일은 필리핀에서 정상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필리핀과는 수교 77주년인데 정상회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필리핀은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외람되지만 경제 규모, 그다음에 나라의 크기, 경제적인 잠재력 훨씬 중요합니다. 필리핀 인구가 1억이고, 네. 근데 필리핀은 지금 저 1인당 GDP가 4,000달러밖에 안 돼요. 네. 싱가포르는 89,000달러인데, 그다음에 한국하고 교육도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한국을 굉장히 좋아해요. 네. 필리핀에 가면 뭐 이 한류, K 드라마, K 뮤직 굉장히 인기인데, 네. 그래서 필리핀과 한국 간의 경제적인 협력의 잠재력은 굉장히 높다. 그다음에 이 필리핀 같은 경우는 아세안 국가 중에서 한국에서 무기를 제일 많이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네. 방산 시장이고, 그다음에 이 지정학적으로 필리핀이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중국해에서 핵심적인 위치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국과 필리핀 간에 이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외교, 경제, 뭐 문화 이런 부분인데 네. 필리핀은 국방, 안보도 포함이 될 수가 있고 예. 그래서 또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필리핀과 좀 더 좀 인게이지를 함으로써 우리가 아세안의 한국의 어떤 그 지위라든지 영향력을 더 확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필리핀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고 특히 올해 필리핀이 아세안 의장국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9월 내지 10월 정도에 아세안 정상회의를 하면 한중일 정상들이 참여하는 회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가시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마르코스 대통령하고는 이미 만나셨는데 그래도 이번 방문을 통해 가지고 하루밖에 저는 좀 아쉬워요. 한 2박 3일 했으면 좋겠는데 해서 여러 가지 이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또 경제, 문화, 외교적, 국방 안보 면에서 네. 필리핀하고 특히 남중국해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우리가 좀 프로액티브하게 인게이지를 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이번 한 필리핀 정상회담에서 가져올 결과도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원기 국립외교원 인도태평양 연구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